안녕하십니까, 방구수 월트입니다. 네,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제가 일단 유튜브 스트리밍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스트리밍 어떻게 하는지 일단 유튜브 보면서 일단은 좀 배우고, 시작할 수 있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세요. 뭐 이런 것만 물어보면 됩니다. 왜 이렇게 사투리가 심하냐, 뭐 못생겼냐, 뭐 이런 것만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좀 깁니다. 예, 길고, 뭐 여기서 정보가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뽑아가시면 됩니다, 또. 일단 댓글들 먼저 보고 갑시다. 이슬람편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50% 먹고 다시 팔고 3만원 잡아서 지금 또 7만원 지금 7만원 넘기기 전까지 안 팔고 버티고 있다. 100% 수익, 150% 수익을 냈죠. 아, 축하드립니다. 저보다 주식을 잘하시죠. 이슬람편님, 제가 추천드린 아주 좋은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탑픽이다라고, SPG와 함께 탑픽이다라고 했는데, SPC는 못 날아가고, 그래, SPC도 많은 수익을 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갑자기 이제 엄청난 급등을 해버려서 거의 뭐 300% 넘게 급등을 했는데, 어쨌든 슈퍼 성장, 초급등, 초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 잠재적인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걸 또 듣고 믿고 공부를 하셔서 매수를 하셔서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셔가지고 장기 투자도 아니죠. 1년까지 한 게 뭐 장기 투자입니까? 수익 내셔서 축하드립니다. 인실남편이 장기 투자로 방법을 변경하고 비나테, 하나시스템, 삼성중공업 모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삼성중공업은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탑피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오늘 10%가 떴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제가 2021년부터, 2년 전부터 추천드렸던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이 2년 동안은 올라가지는 않을 거다. 근데 2년 동안 모아가시면은, 예를 들면 뭐 월급을 한 400만원 받으시는 분들 10%씩 투자해서 40만원을 매달 이렇게 모아가면은 2년 모으면 1000만원이 되겠죠. 5배 가면 5천만원. 이런 식으로 시드 머니를 만들 수가 있다고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왜 2023년 여름 이후부터 주가가 올라갈 거다라고 1년, 2년 전부터 말씀드렸냐면은, 그 흐름이 그래요. 그동안 적자가 많았기 때문에, 실적은 어떻게 되냐? 실적이 이렇게 떨어졌죠. 이거는 또 비수기예요. 이 비수기 때 이게 하락을 하기 때문에 흑자가 아니죠. 적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적자 폭이 이렇게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마진 영원이라고 치면은 이 적자 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게 작년, 재작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LNG 추진선, LNG선 앞으로 이렇게 이제 전환이 될 거고 이제 등유를 지금 벌크유를 쓰고 있는데 LNG 추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약간 하이브리드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100% 친환경은 아니지만 일단 그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연구 개발이 되면은 뭐 이제 다른 쪽으로 또 넘어가겠죠. 예. 뭐 수소 추진선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갈 건데 그 전에 이제 LNG 추진으로 다 전환을 할 거고 이 이제 그 선박은 엄청난 양이 될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계속해서 슈퍼사이클 성수기가 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오늘 뉴스가 떠버린 거죠. 흑자폭으로 돌아선다. 긴 시간의 적자가 이제 끝난다. 이런 뉴스가 뜨면은 뭐다? 그냥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10% 올랐다고 해가지고 간을 본다. 왜 이제 간을 봅니까? 1년 전, 2년 전부터 그 매수해라 할 때 그때 사실 진작 사야 되는데 오르고 나서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6천원을 가도 5천원을 가도 이 별로 의미가 없는 가격이에요. 그냥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맞다. 자, 이게 뭐 탑테일, 수주 방식이 탑테일이 있고 스탠다드 테일이 있고 헤비테일인데 미수기 때는 헤비테일로 갑니다. 그러다가 성수기로 갈수록 이제 수주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성금을 받는 양이 틀려져요. 이제 뭐 30%, 40%, 50%, 60% 탑테일까지 가면은 최대 60%까지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배 한 대 만들 때 만약에 2천억이면 1200억이, 1200, 1300억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후판 가격이 400억, 500억, 600억, 700억 막 이렇게 하는데 헤비테일로 가면 후판 가격만큼의 돈만 받고 나머지는 1년 반에서 2년 뒤에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성수기로 들어서기 전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 부채 비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단 말입니다. 배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조해야 되는 배는 많아지는데 우리나라는 배 많이 잘 만들거든요. 왜냐면은 이 도크 하나에 세대 4대를 넣어요. 그 다음에 절반 정도 만든 다음에 암벽으로 배를 띄운 다음에 거기서 또 나머지 그 공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단기간에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많은 배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그 베이스가 괜찮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주 물량은 많고 배는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게 헤비테일로 가버리면은 돈이 부족하니까 이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을 회전율이 안 도니까는 어떻게 된다? 부채 비율이 높아지고 주가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성수기로 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거죠. 비수기에서 성수기로 넘어가기 전에 거쳐야 되는 진통이기 때문에 주가를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죠. 어,
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이제 자본 감소라든지 뭐 액면부나 뭐 권리가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어? 뭐 유상 감자, 무상 감자 뭐 이런 게 생기고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는 거를 보면은 지금은 이게 안 좋은 시너지로 보이지만 시그널로 보이지만 이게 1년, 2년 뒤에 이거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주가 올라가겠구나 이거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서 그때 성수기 때도 시가총액이 5조 정도밖에 안 됐고 10조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텐베거를 가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말이 되냐? 그러니까 2007년도에 5조랑 2023년도에 5조가 같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예. 그리고 이때 그 주식시장에 들어왔던 그 자금과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이 자금의 그 양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이때 5조와 지금의 5조는 최소 80%에서 100%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1년에 이제 한 4% 정도의 이제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했을 때 그럼 20년이면 그냥 단순하게 봐도 20년이면 80%인데 이게 실물 장바구니 가치 같은 거를 물가를 보면 이게 80%가 아니죠. 예, 뭐 3배, 4배 이 정도의 그 물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때 5조 지금으로 치면 15조에서 20조 정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뭐 삼성중공업 2년 동안 뭐 가져가신 분들은 꾸준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안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모습이 보이겠죠. 그렇죠. 비나텍, 전 수소 스택 핵심 소재를 하는 비나텍 그리고 하나 시스템 다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나텍 일단 텐베거를 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데 시가총액이 2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소 소사이어티가 생기게 되면은 지금은 이제 전기차에 밀려있지만 수소 소사이어티 생기면은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1조 넘어가면 지금 2천억 정도인데 이제 뭐 5배씩 또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에코프로비엠처럼 된다. 보스코 케미칼처럼 된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자, 대덕전자 지금의 주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덕전자 일단은 좀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대덕전자 일단 좀 더 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 일단 회사 자체는 좋아졌어요. 근데 일단은 반도체 자체적인 힘을 쓸 수가 없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서 반도체주가 이게 빠그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1위가 반도체인데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전체 GDP를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뭐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코스피 증시 자체가 지금 약간 하락을 한번 맞고 조정받고 올라갈 거라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거 간 다음부터 대덕전자 추천 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때 대덕전자 다 추천했고 그쵸 이때 대덕전자 추천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크게 힌트를 준 게 뭐냐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힌트 준 게 뭐냐면 이때죠 여러분 이때부터 추천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고 떨어졌다 이때 잘 사야 된다 했습니다. 올라갈 거라고. 왜냐면 이거 돌파 차트라고 했죠. 신고가 가는 돌파 차트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때입니다. 이때. 자, 신고가 가는 돌파 차트가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안 무너지고 바닥을 지지하고 올라갔죠. 이 뚫어주면서 거래량 터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34,000원까지 간 건데 추천가 대비해서 100% 120%씩 상승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 팔아먹고 난 다음부터 추천 안 하잖아요. 제가 지금 반도체주 추천 지금 안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거는 꾸준히 필요한 건 맞는데 이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호황 사이클이 1, 2년 가면은 이제 비수기 사이클이 한 2, 3년 갑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올라가고 이게 반복을 하거든요. 파도처럼 물결치기 때문에 이때는 추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CN2 상지는 반등 모멘텀 없는데 필수 소비재잖아요. 여러분 뭐 마스크 벗을 거예요. 저는 안 벗을 거거든요. 우리 미세먼지도 계속 심해지고 있고 마스크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써야 되는 거다. 계속 모아가세요. CN2 상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적도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데 회사가 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이 마스크의 옛날에 이제 팬데믹 처음 터졌을 때 마스크가 좀 비쌌었죠. 뭐 사재기도 하고 물품 대란도 일어나고 하면서 마스크 가격이 이제 뭐 4, 5천원, 6천원, 7천원까지 갔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는 왔죠. 근데 코로나가 문제는 뭐냐면 팬데믹, 코로나 이게 지금 종결이 됐냐는 거죠.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네이버 포털 들어가가지고 기사 찾아보면은 하루에 몇 명씩 사망하는지 코로나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우리는 무뎌진 것이 코로나는 계속해서 간다는 겁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든 뭐 누굴 만나든 어딜 가든 아직도 제가 술자리 가면 찝찝하거든요. 혹시나 그런 이제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택시, 버스, 지하철, 예? 엘리베이터, 뭐 목욕탕, 대중목욕탕 마스크 벗습니까? 안 벗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문화에서 그 하나의 문화가 된 거죠. 우리 그 생활에서 하나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은 이런 조정을 받지만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세요. 개념은 다른데, 개념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업종은 다르지만. 카카오. 우리 일상에서 무조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카카오톡. 무조건 하잖아요. 우리 문자 잘 안 하죠. 카카오톡 하죠. 그쵸? 그런 것처럼 CN토스, 마스크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조정받으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져가면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다 생각하고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 마스크라는 캐시카우로 가지고 가면서 신성장 모멘텀을 다른 데서 영업이익을 또 다시 높여버리면은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가격은 충분히 매수 계속 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쌍바닥 이거를 깨는지 안 깨는지 일단 봅시다. 이거 안 깨면 올라갈 거고 깨면은 바닥에서 좀 더 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좋은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을 보지 말고 미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등 모멘텀은 그냥 우리가 밖에 나가기만 하면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반등 모멘텀이다. 길거리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게. 자, 케어랩스 급등해버리는 바람에 매도했지만 기분이 좋진 않네요. 그냥 수익을 가져갔잖아요. 그쵸?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거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케어랩스는 이런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죠. 지금 이거는 이제 인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여전히, 제가 저번에 저한테 KRFS 물어봤을 때 반등 구간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 반등 구간이 왔네요. 다시 왔었고. 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다시 반등이 오니까 이 자리에서 그때 이제 말씀드리면서 좀 매수를 해보면은 올라가면 매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등 구간이 분명히 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물어보셨을 때가 주가가 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차트를 보고 아마 올라갈 거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여기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반등 온다 했는데 반등이 왔습니다. 케어랩스는 지금 저가줍니다. 사실 지금은 사실 계속해서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자본 통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어요. 케어랩스가 물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떨어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주가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지금 장사는 못하고 있지만 망할 회사는 아니다라는 게 이런 그래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 3분기 자본 총계가 1000억이에요. 처음 시작했을 때 500억이었죠. 2배 정도 뛰었단 말입니다. 근데 주가는 여전히 떨어져 있으니까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자리면 뭐 나쁘지 않은 자리가 아닌가.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죠.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고 바닥에 있기 때문에 케어랩스 또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카본과 삼성중공업도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올라주겠죠. 물론이죠. 물론이라 생각합니다. 카본 같은 경우는 목표가 제가 4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그 정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쵸. 오늘 삼중 1분기 흑자 전환한다고 컨퍼런스 이거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2023년부터 흑자 전환할 거다. 모든 그 중공업주들, 조선주들이 2023년도는 흑자 전환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작년부터 이제 저가 수출을 안 했기 때문에 배 한 대 팔면은 흑자로 돈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반복되다 보면은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자, 궁금하신 분들은 조선업 강의, 조선테마 이야기, 조선업 큰장 열린다. 이거 2022년 8월 18일. 똑같은 내용을 이때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나 이때나 거의 뭐 이제 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4달입니까? 4달, 5달 정도 차이가 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이 얘기는 지금도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거고, 지금보다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여기다 담아놨으니까, 이거 궁금하신 분들 지금 봐도 됩니다. 예. 왜냐면 주가는 안 올라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사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냥 목표가 저는 4만원 생각하고 있어요. 뭐, 안 가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저는 좋게 보거든요. 안 가면은 뭐 내가 손해보는 거지, 뭐,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 뭐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전환점에서 매수하면 된댔죠. 이게 전환점이 여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 이런 거 수익 낼 수가 있는 거고 며칠 전에 제가 이날 샀거든요. 이날 장종가에 지금 3거래일 지났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락 추세로 가다가 이거 전환하는 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돌파하죠. 이거 하락 추세 가다가 돌파했죠. 이런 포인트에서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업은 좋아질 거고 기업 가치는 높아질 건데 이런 사실 의미 없는 자리에서 뭔가 좀 수익을 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미 없는 자리잖아요. 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그 파동치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수익을 내려면 이 전환점이 생길 때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달 지나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제가 한국화본도 처음 추천드렸을 때가 만원대거든요. 만원대. 11,000원대 아마 한국화본을 추천드렸을 건데, 본행제에 이제 많이 들어갈 거고, LNG 추진선으로 바뀔 거고, 러시아가 전쟁 일으켜서 유럽에서 이거 이제 그 의존도를 낮추면은, 카타르에서 우리나라에 배 많이 이제 할 거고, 미국에서 셀가스 터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수출 많이 할 거다. 그러면 이런 애들이 할 일이 많아진다라고 했던 게 이때죠. 주가는 일단 올라갔었고, 한 60% 수익이 났었고, 지금은 조정받는 자리인데, 이거를 깰지 안 깰지 봐야 되겠죠. 근데, 업황 흐름은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는 자리예요.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이제 본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러니까 제가, 일반인들이, 우리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라고 했죠. 장기 투자. 이게 기본이다. 이런 거 맞추려고 하지 마라.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맞출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자주 써먹는 방법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돈 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 장기 투자 깔아놓고,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라는 겁니다. 중장기도 해보고, 단기 스윙주 스킬핑 뭐 다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뭐 레인보우 그 인실남편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거 깔아놓으니까는 몇백 프로씩 수익 내는 거예요. 자, 오늘 좀 길다고 했어요. 일단 뭐 댓글들은 뭐 다 봤고, 다 어쨌든 뭐 제가 뭐 이게 시간의 차이지 제가 생각한 그대로 다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것도 대충 말한 게 아니라 다 이유가 있어서 말을 하잖아요. 뭐 조선주 계속 좋을 거다. 근데 2023년부터 좋아질 거다. 2023년부터 좋아지려고 하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좋아질 거다. 좋아지고 대덕전자 12,000원 할 때, 14,000원 할 때 공장 짓고 R&D 투자하고 1,000원 넘게 투자하는데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저가 노트북 이런 데 많이 들어갈 거다. 왜냐면 언택트 문화가 생기면서 노트북 판매량 많아질 거다. 전 글로벌적으로 한 3천만 대 더 팔렸어요. 1년에 한 1억 8천만 대 정도가 그 소비가 되는데 데스크탑이 2억 2천만 대 정도 팔렸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들, PCB 업체들 좋아질 거다 해가지고 뭐 대덕전자 주가 100% 넘게 갔죠. 120% 갔죠. CN2 성진 못 맞췄는데 근데 CN2 성진도 그 마찬가지 아닌가요? CN2 성진 제가 추천드렸을 때 이 자리잖아요. CN2 성진 이때부터 아니 CN2 성진은 상장하기 전부터 추천했죠. CN2 성진이라는 회사가 상장할 건데 상장하고 나오면은 이 회사가 지금 실적이 아주 좋으니까 사자 말씀드렸고 아닌가 상장하고 나서 말씀드렸나 이때부터 말씀드렸나 CN2 성진 실적이 좋은데 주가 너무 낮다 사자 이랬었죠. 그래갖고 이제 몇 달 가져가면서 이제 이때 팔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때 제가 처음에 6,800원대인가 그때 이제 다시 샀다고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은 마이너스 구간인데 사모으면 된다. 다시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어쨌든 그대로 갑니다. 이건 이제 제가 1월 27일 날 제가 새벽에 오전 3시 30분이네요. 그냥 이제 대충 항상 저는 제 카톡에다가 대충 막 기입을 해요. 이게 이제 그 약간 저만 알아볼 수 있게 그냥 대충 이제 기입을 해 놓는 건데 그냥 이 날만 한 게 아니라 매일은 못 하는데 뭐 한 일주일에 한 하루 이틀 정도는 해요. 가상인간 이제 관련주를 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상인간 그냥 이제 그냥 딱 가상인간 이렇게만 해놨죠. 일본이 이제 반도체 그 연합 업체입니다. 이 이제 오탄데 라피더스라는 회사가 이제 나올 건데 이나노로 목표로 해요. GA 기술이 관련 업체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이제 삼성이 GA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죠. 3나노에 지금 이거를 적용을 하고 있죠. 어, 지금은 이제 게이트가 전류가 흐르는 채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세 방향을, 세 면을, 3면을 둘러싸는데, 이건 이제 그 사방면을 둘러싸는 구조죠. 그러니까는 전류가 이제 한 방에 딱 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좀 더 빨라질 거고 당연히 앞으로 나올 제품의 그 기술 그 성능들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죠. 삼성물산이 이제 사우디 어, 모듈러 제조 공장을 짓는다. 이건 뭔 말이냐면은 이제 조립식이라는 뜻입니다. 조립식 이제 제조 공장을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다가 지을 겁니다. 네옴시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냥 적어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보면서 이게 이제 사실 빅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죠. 여기서 이걸 보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겁니다. 자, 미국 태양광 시장, 이거는 왜냐면 제가 이제 하나 솔루션을 좋아질 거다라고 해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적은 거고, 미국 태양광 시장이,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어쨌든 미국 태양광 시장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 10년 뒤면은 75기가와트로 연평균 성장률, 지금 이제 20%씩 매년 앞으로 성장할 겁니다. 작년에 이제 16기가와트였는데 75기가와트, 이 엄청난 수준의 성장이거든요. 성장세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왜 이제 미국 쪽에서 그 하나 솔루션이 좋을 거다라고 하냐면, 이제 31년, 미국의 원전 75기에 달하는 태양광 설비가 생길 거고요. 미국 버스트 솔라는 사실 이제 그 하나 솔루션보다는 좀 뒤처집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시장은 이제 1위가 하나 솔루션인데 하나 큐셀이죠. 이 하나 큐셀이 엄청난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 이제 투자를 미국 쪽에서 하면은 제가 옛날에도 그 뭡니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추천을 드리면서 세이프가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IRA죠. IRA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인플 감축법 때문에 그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올라갈 거다라고 그동안 한번 했었고 그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쨌든 세금 감면을 많이 받기 때문에 많이 짓고 많이 가동을 할수록 엄청난 세금 감면을 받는다. 그러니까 2조 3조 2천억 투자하면은 세액공제를 하나 솔루션이 1조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모듈 같은 경우에는 와트당 7센트, 그리고 이제 반도체 셀 같은 경우에는 4센트, 전기차 셀 같은 경우에는 4센트,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들어가는 인고, 웨이퍼의 그거에 기본이 되는 거죠. 웨이퍼는 4.68센트씩 세액 공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공제를 많이 받는 게, 사실은 이제 태양광 모듈이고, 하나 솔루션이 지금 세계 글로벌 1위입니다. 사실, 그 미국 쪽에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고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 하나 솔루션 차트를 보면은, 지금은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하나솔루션 장기 투자하기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도 언젠가는, 지금 시가총액이 8조인데, 뭐, 이제, 하나 큐셀로, 나중에는 분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분사하기 전에 나면 주가가 빵 튀고 올라갈 거 생각합니다. 어쨌든, OCI보다는, 일단은,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거고, OCI보다 훨씬 좋은, 그, 이제 성장성을 가져가니까, OCI도 이제 막 미국이 진출해서 투자하기 시작했죠. 하나솔루션이 아마 다 잡아먹을 거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시가총액이 20조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종목입니다. 그 포스코 케미칼처럼요.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아니고 이게 조정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분산 투자해 나가면 되니까 말씀드리는 종목이에요. 제가 좀 주목했을 때는 하나솔루션이 15,000원대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15,000원대부터 주목을 했는데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겁이 나긴 났었어요. 이때 저도 이런 장 처음 겪어봐서. 근데 이게 이제 500% 600%씩 가긴 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폐배터리 관련주가 약간 지금 시장에서 폐배터리 관련주가 아마 시세가 한번 분출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들의 폐배터리 그 지금 투자를 리사이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폐배터리 관련주도 제가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는 종목이었습니다. 파워로직스라든지 뭐 인산 ENT 이런 애들이 나 지금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만 시세를 한번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 국면이에요. 근데 또 단기로 보면은 이게 지금 거래량이 한번 터지고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하락 추세를 약간 벗어나고 있는데 시세가 지금 이게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가 슈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폐배터리는 이제 제가 이것도 2021년부터 폐배터리를 미래 가치주로 좀 챙겨봐라. 그때 아무도 생각 안 할 때부터 폐배터리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 이제 배터리가 많아지면은, 이제 전기차가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이 배터리는 소모성인데, 폐배터리가 많아질 거 아니고, 이게 처리를 해야 되는 업체가 생겨야 되고, 리사이클이 뭡니까? 폐배터리로 리사이클을 한다는 거예요. 다시 쓴다는 거죠. 자, 그것도 이제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수산화 리튬, 산화 리튬, 중국 의존도 32억 3천만 달러에 거의 이제 87.9%를 의존을 한다는 말입니다. 산화 코발트, 수산화 코발트 수입액 중국 비중 72.8%. 그러니까 거의 다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어요. 웬만하면 다. 예,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이 콩고에서 이 코발트를 강산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거를 전 세계로 다 뿌립니다. 중국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코발트 강자는 사실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이제 코스모스가 이 코발트 관련주로 엮여 있는 거죠. 수산화 리튬 관련주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뭐 탑티어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반대로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전기차는 계속해서 더
이제 많이 생산이 될 건데 중국 비중이 너무 높단 말입니다. 이거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폐배터리에서 이제 코발트나 니켈, 구리, 리튬, 망간 이런 것들을 추출을 하면은 중국 광물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채굴보다 정제 비용이 일단 덜 들어요. 최근이죠. 이제 미국 최대 배터리 리사이클 업체인 라이사이클에다가 LG 에너지솔루션이 600억 투자하면서 지분 확보. 이 최근에 이러한 내용들이 생기면서 리사이클 관련주들이 반등을 보일 거다. 약간 그런 조짐들이 보이죠. 리사이클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25년 3조 30년, 이제 2030년 12조로 시장 확대되고 40년에 82조 시장이 될 거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리사이클,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거다. 그러니까 인선 ENT가 지금 리사이클 하려고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뭐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부채 확보를 하고 있고 인선 ENT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인선 ENT 되게 좋게 봅니다. 지금 주가는 사실 지금의 시점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파워로직스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미래의 가치가 있다. 거기에 이제 3년 뒤에 이제 폐기물 대란이 온다. 3년 뒤부터는 이제 폐기물 대란이 온다. 이건 이제 일반 쓰레기, 우리 생활 쓰레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폐석산이나 폐강산 확보를 하는 이제 대체 매립지가 필요하고, 이러한 기술을 우리나라는 아직 이 바이오리액터라는 거는 이 또한 재활용하는 겁니다. 바이오리액터라는 이 개념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리사이클 개념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잘하는 기업들을 찾으면은, 그, 나중에는 이제 한 3년 뒤에 이 테마가 형성이 돼서 주가가, 뻥튀기 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폐기물 대란이 오는 이유는, 뭐, 가깝게 생각하면, 이제 서울에서 하루에 나오는 폐기물이 한 3,000톤 정도 되는데, 3,000톤인가? 아무튼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3분의 1은 이제 인천에다가 매립지에다 그거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는 이제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란이 올 겁니다. 한 2, 3년 뒤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보고 준비를 하시라고, 그냥 한번 써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리 올라가기 전에 선취매에 대해서 기다리는 거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이고 그거 못 기다리니까 수익을 못 내는 거고 기다리신 뭐 인신남편님이나 뭐 여러분 계셨죠. 뭐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신 분들은 다 그 기다렸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가더라도 뭐 스스로 알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사고 있어요. 금리 인상 이제 정점론도 있고 대형 수출주에서 매수세에 이제 몰리고 있고요. 바닥주를 사라고, 외국인 수급이 몰린다. 올해부터는 좀 몰린다. 자, 지수를 보면은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어요. 그쵸? 제가 이때부터 이거를 돌파하는 걸 보고 아마 흐름이 바뀔 거다라고 했고, 지금 이제 행보를 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고 행보를 하고 있으니, 바닥이라는 생각이 들고 행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물론 또 떨어질 수 있지만 바닥 지지를 해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우리나라에 좀 몰리고 있고 실적 잘 나오는 업체들 위주로 신재생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신기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눈에 띄었던 공시들 이건 이제 다트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넥스틴이 이제 65억 검사 장비 공급 계약했고요. V원택이 83억 2차 전지 검사 장비 공급 계약했고 비아트론 48억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코인테크는 한번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180억 정도의 이제 신공장을 취득을 한다. 다 2차 전지죠. 비아트론 빼고 다 2차 전지입니다. 코인테크가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여러분 이건 이제 1월 27일이기 때문에 약간 지난 정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약간 27일날 적은 거기 때문에 이미 뭐 어느 정도 올라갈 예대로 올라갔고 했었거든요. 뭐 예를 들면 27일 넥스틴을 보면 넥스틴이 안 올라갔나? 일단 그런 정보가 있었고 일단 주가는 안 올라갔습니다. V원택은 좀 올라갔고요. V원택은 올라갔고 코인테크는 이제 계속 조정받고 있죠, 여러분. 예전에 코인테크도 여기서 추천드렸죠. 이렇게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이제 또 보면은 살만한 위치예요. 코인테크는 이제 쌍바닥도 만들었고 분봉상으로 봐도 한번 주가 슈팅이 한번 나올 만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코인테크 같은 거는 이제 바닥만 한 번 더 다지고 왜냐면은 이제 지수가 한번 좀 떨어지지 않을까. 여기 반복적으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 거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쯤에 왔을 때 사면 되겠죠. 이쯤에 왔을 때.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도 주가가 만약에 안 올라가 있으면 괜찮을까 생각합니다. 반등 때 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어서 제가 눈에 보인다고 했던 거고, 오닉 IPS는 이제 실적 뭐 이런 걸 보고 눈에 보인다. 오닉 IPS도 지금 주가가 워낙 바닥이 있기 때문에 좀 살만한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웅도 진짜 실적이 좋잖아요. 대웅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너무 바닥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웅 본래 영업이익 보세요. 계속 영업이익 올라갑니다. 계속 약을 잘 팔아 제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약을 잘 파니까 계속 올라가는데 퍼 보세요. 퍼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살 수 있는 가격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중장기 투자하기 괜찮아요. 캐시카우가 안정적이니까. 주가는 충분히 다 조정을 받았고 올라갔네요. 8%는 올라갔네. 예. 일단 제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번 달에는 일단 살 생각이 없고요. 뭐 산다 해도 한 중순 지나서 살 거라서 일단은 뭐 지금은 근데 살 시기긴 해요. 예. 그리고 오늘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일단 먼저 봅시다. 포스코 케미칼 40조 10년 계약 나와가지고 주가가 뻥튀기 했거든요. 이런 거 나오면 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나오면 사야 돼요. 예. 이런 거 나오면 사야 되고, 40조 계약인데, 지금, 일단 내일 이거를 갭 메꾸는 걸 보고, 뭐 사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포스코 케미칼을, 사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고. 포스코 케미칼은 16만원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16만원대. 이때, 그때 이제 이소화학, 그쵸, 아바코,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뭐 CN투스, 그 EM 플러스, 뭐 이런 거 좀 말씀드렸었는데 다 일단 좋은 수익률을 가져갔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오르고 20만 원을 돌파를 한번 해줬습니다. 16만 원에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돌파를 해줬었고 다시 조정 받아도 올라갈 거다라고 했죠. 왜냐면 시가총액이 그 당시 12조였어요. 12조. 12조. 근데 20조는 갈 거다 했는데 지금 이제 조만간 20조로 가겠죠. 근데 40조 계약이 나왔습니다. 음, 이게 리튬의 파워가 아닌가. 일단은 이거를 잘 지켜봐야 되겠는데 외국인은 좀 샀고요. 외국인 많이 샀고 기관은 일단 팔았네요. 그러니까 뉴스에 팔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포스코 케미칼을 저도 이거를 처음부터 잡았던 건 아니지만 이런 걸 잘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그 중에 하나였고 사실 SPG도 그 중에 하나인데 어,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리튬 요모를, 포스코 케미칼이 이거를, 이때부터 그거를 인수를 하면은, 왜 할까? 리튬이 뭔데? 전기차 배터리는 아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만약에 성공하고 상용화가 되면은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이유. 우리나라는 이제 리튬 베이스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좀 뭐 오르다가 말았는데 장중에 7, 8%까지는 갔었거든요. 예, 7%까지 갔죠. 7%까지 갔다가 2% 마감했는데 이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조정을 한번 받고 또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자, 삼성 SDI 이제 전고체 배터리 하반기 시제품 생산합니다. 작년에 매출 20조 넘었고 영업이익은 이제 1조 8천억 정도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1조 8천억 영업이익 나왔고 21조 1240억입니다. 이게 이제 순전히 전기차에서만 나온 건 아니고 전체 매출인데 여기에 이제 전기차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뭐 무난하게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1조 8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단 말입니다. 20조 팔았고요. 21조 팔았고요. 매출은 48%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69% 증가했습니다. 예. 더 좋은 거죠. 매출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면 안 좋잖아요. 근데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건 마진이 많이 남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 SDI가 다시 한 번 더 성장 모멘텀이 생기면서 시가총액이 얘도 한 100조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일단은 그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건 이제 하반기부터 양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따라가는 것 같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중고체 배터리는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고 하반기 중소형 샘플 셀을 일단 제작을 해서 테스팅을 해볼 겁니다. 상용화는 2027년이 목표고요.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앞서 있긴 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용화 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테이펙스라든지 이수화학을 추천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빨라도 2024년, 2023년 하반기다 했는데 삼성 SDI가 일단 전고체 배터리 그 샘플 셀을 이제 2023년 하반기부터 그거를 이제
제작을 해서 테스팅을 하는 거죠. 테이펙스를 추천드릴 때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때 추천드렸죠. 이때 2021년도에 테이펙스를 추천드리면서 이때 추천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전고체는 좀 시간이 걸리죠. 일본이 앞서 있고 빨라도 2023년 하반기부터 이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삼성 HDI가 올해 하반기에 테스팅 셀을 만들어서 소형 셀로 테스팅합니다. 그럼 이제 상용화까지 남았죠. 그러면 이런 대형주를 사라는 게 아니고 삼성 SDI 같은 대형주 사라는 게 아니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을 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삼성 SDI를 갖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걸 사라는 게 아닙니다. 예, 너무 시총도 높고 뭐 올라봤자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수혜를 받는 기업을 연구를 여러분들이 하고 공부를 해서 사면은 폭발적인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이소화학에서 분사되어서 나오는 저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에코프로비엔도 이제 전고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되고 확정현실은 이제 XR이죠. XR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를 이제 확장현실 XR 버전으로 약간 이것도 메타버스로 가는 거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나 LX 세미콘이 이제 팹리서 역할을 할 거고 하이닉스가 이제 그걸 생산하는 파운드리가 될 겁니다. 이 3사가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런 이제 메타버스 초 가상 공간 뭐 이런 쪽으로 확장해 나갈 거고 이건 이제 애플이나 메타 같은 대기업들이 이 XR 시장 진출을 재작년부터 이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라스가 있죠. 애플은 또 초고화질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폭이 좀 있지만 워낙 이제 주가가 바닥이 있기 때문에 이 LG 디스플레이도 지금은 저가 매수하기 괜찮은 자리예요. 자, 어쨌든 일단은 하락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락 많이 했는데 일단 여기서 보면은 이제 지지를 계속 해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지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저는 되게 좋게 보는 기업이라서 매수를 좀 해보는 거 장기 투자로 같이 들어가 보는 거 괜찮아 보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다는 계획으로 보면 1년, 2년, 3년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2년 반, 2년 가져가는 거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가격이 보면은 이 가격이 16,000원인데 이 가격이면은 47,000원이면 그래도 150%는 오른다는 거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그래도 150%면은 손실 안 보고 150% 얻는 게 어디예요. 그쵸? 약간 포트폴리오에서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이런 기업도 하나 추가해 놓으면 좋을 거다.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인 거죠. LG 디스플레이랑 LX 세미콘이 이런 설계를 하면 OLED 마이크로 설계를 하면은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이니까 이제 웨이퍼 가공하는 거죠. OLED도 반도체거든요, 여러분. 반도체 물질입니다. 유기그 발광 다이오드도. 이걸 하면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갖고 와가지고 하이닉스가 이거 한 이제 웨이퍼에다가 OLED 증착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판매를 하는 거죠. 애플이나 메타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발받쳐 나가면은 뭐다? 어, 이런 가상현실 공간 관련주들이 가상 공간 관련주들이 날아갈 가능성이 높다. 한번 추천드렸던 덱스터라든지 뭐 그 위에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는 기업이라든지 뭐 이제 맥스트나 뭐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종목도 말씀드리지만 종목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런 데서 사고를 전환시켜서 내가 왜냐면 내가 찾아보고 내가 이 희열을 느껴야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장기 투자하세요 하면 아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장기 투자 해봐야지 갖고 했다가 주가 떨어지면은 믿음이 안 가니까 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식 투자 실패가 일어나는 건데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이 기업을 사야 되겠다면 스스로 찾는 거니까 그냥 저는 소스만 드린 거죠. 찾아보고 공부한 다음에 이게 이제 기업 성장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장기 투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게 보면 현대글로비스가 말도 안 되게 이제 영업이익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엄청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데 퍼는 내려가고 있죠. 저퍼주라고 보시면 되고 자본 총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6조죠, 6조. 예. 한 번쯤은 이제 주가가 이게 좀 무거운 종목이긴 한데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물동량이 작년에 늘어났으니까는 그게 영업이익이 좋게 나온 거고 완성차가 많이 팔렸잖아요 작년에. 그러니까는 현대글로비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모비스에서 이제 기본적인 자동차 그 외부를 철강 같은 걸 하면은 그게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차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완성차 만들어지면 현대글로비스가 그걸 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제철에서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되는 자동차 그만큼 작년에 많이 팔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설주 계속 주고 있는데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자본총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나 뭐 단기순이익 이런 것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저퍼주가 되는 거죠. 저평가주가 되는 거죠. 이런 애들을 쌀 때 사서 모아놔야 나중에 초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매출은 올랐는데 영업이익은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르기 때문에 매출이 오르지만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가 메리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GS건설 같은 기업들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4만 원대, 4만 5천 원대부터 그 GS건설을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뭐 이거를 강력하게 GS건설에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말씀을 드리는 게 GS건설 같은 기업들 충분히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를 이제는 해서 분산 투자해 나가면은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진에어, 그러니까 뭐 저가 LCC 항공사 중에서 지금 부산에어가 엄청 강하고 부산에어 제주에어입니까? 제주항공 제주항공이 엄청나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진에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뭐 좀 여행도 많이 다니겠죠. 완화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이게 아마 저는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어, 일단은 상패까지 생각을 했던 기업이 이제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적자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게 거의 상패 직전까지 갔다가 좋아지기 시작 살아나는 기업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 이제 역발상 투자로 지니어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이제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주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자, 지니어 지난해 매출 5,900억이고 영업손실 6,672억, 672억, 당기손실 451억. 그 이제 존폐가 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런 상태에서 흑자로 돌아서면은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면서 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일단 첫 흑자로 전환을 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JW 중해제약을 오늘 좀 매수를 했거든요. 이걸 좀 좋게 보는데 지금 시장 주도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입니다. 제 예전 라운피플 이제 추천드렸었죠. 주가 떨어질지는 몰라도 좀 모아가라. 예, 좀 모아가시라. 예. 아마 주가 많이 떨어졌었을 거예요. 근데 뭐 여기시도 한번 상승시켜 줬었고 이 권리락이 나온 다음에 또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더 상승시키는데 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삼성이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분 인수를 하면서 주고 있던 로봇 관련주들이 어떻게 됐다? 올라가면서 AI가 여기에 또 반드시 필요하죠. AI. 앞으로 이제 이 뭐 로봇 관련주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이 중요한 소프트웨어인데 AI가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이런 AI 관련주들이 또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AI 관련주들은 뭐 결국에는 이게 다가오는 미래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사실 이게 장기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이 드시면은 계속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AI 관련주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이것도 16% 올랐네. 아이고 참. 16% 올랐네요. 아, 어쨌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JW 중에 어쨌든 지금 이제 AI만 붙으면은 막 올라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테마라고는 볼 수 없는데 파생된 테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 인수하면서 로봇 관련주가 뜨고 그거 관련해서 AI 시스템도 뜨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JW 중개제약이 지금
바닥에서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힘을 한 번도 못 썼는데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그 하락 추세를 이게 하락하다가 여기서 한번 잡는 모습이 보입니다. 행보를 하고 있죠.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어 이게 영국에 있는 회사일 겁니다.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와 AI 신약 개발을 협약을 했다. 자, 보면은 JW 중개제약이 R&D 연구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AI 기술을 신약 연구에서 원료의약품 연구 분야까지 확장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영국이 아니라 독일이 독일 머크 라이프 사이언스 머크와 AI 이용한 신약 원료의약품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아무튼 이런 기사가 있어요. 이것도 또 AI가 붙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JW 중개제약이 계속 호재가 나오고 있는데 주가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영업 실적도 잘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좀 사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JW 중개제약 뭐 그래도 바이오 제약주 중에서는 꾸준한 수익 그 실적이 나오는 애거든요. JW 중개제약. 근데 뭐 주가도 지금 뭐 살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그 가격대고 예. 일단 다시 한번 더 뭐 25,000원까지는 한번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매수를 했고요. 오늘 이 음봉이 나왔지만 뭐 나쁘지 않은 실질 양봉이긴 하죠. 이 음봉이지만은 이게 만약에 매물대 소화하는 그 과정을 거치는 거라면 이거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높다 생각해서 일단 매수를 했고 일단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죠 하나 RF텍 보면은 매수하기 좋아요. RF텍도 RF텍 매수하기 좀 좋은 위치고 RF텍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바닥이 있죠. 일단 텐베거를 한번 같은 종목이긴 한데 텐베거를 갔다가 일단은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계기도 있어요. 왜냐면은 실적이 계속해서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예전에 이제 보면 2,000원대 놀던 애가 뭐 좀 장기로 가져가면은 2,000원짜리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예. 이렇게 텐베거를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이렇게 두 번씩 갔는데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RF텍. RF텍 실적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 쪽에도 그 사업 확장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좋아집니다. 실적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자본 총계도 늘어나고 있고 거의 한 팬데믹 전부터 해가지고 두 배 가까이 뛰었죠. 이렇게 두 배 가까이 뛰고 주가는 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매수해서 장기 투자할 만하지 않나. RF텍 이제 매수할 만한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 떨어지면 더 사도 되지 않을까 우량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고 기회가 되면 이제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많이는 못해도 뭐 2주에 한 번 정도, 1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려고 좀 알아볼게요.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결론을 보자면 일단 가치 투자, 장기 투자 위주로 말씀드렸고 제가 그동안 2년 동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간이 지나면은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물론 시간 좀 걸리지만 단타로 얘기했던 애들은 뭐 2, 3개월 봐라.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은 미리 사놔라. 나중에 좋은 모습들을 보일 거다 했던 애들은 뭐 이제 올라가는 애들도 있고 예. 뭐 1년 전에 뭐 급등을 했던 애들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하나 시스템 뭐 우주 관련주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유망한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사놓으세요. 우주 관련주들이 이 다음에 그 바톤 터치될 섹터, 우주 관련주, 수소 테마, 뭐 이런 거, 시노펙스 뭐 이런 거 좋게 보거든요. 시노펙스도 가치 투자하기 좋은 위치에 있죠. 이 주식이라는 게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 아닙니까? 2,000원대면은 나쁘지 않은 위치니까 이런 것도 좀 중장기 투자하면은 얼마 전에 중국이 뭘 하나 팔기 시작했죠. 수소 관련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수소 테마가 오면은 기술력 좋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스택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시노펙스가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한 프론테크처럼 텐백을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어, 일단 제가 말하는 종목들의 핵심은 절대 뭐 한 달, 두 달 가져가서는 수익 내기는 쉽지 않아요. 예, 1년, 2년 이렇게 들고 가야 되는 거고 믿고 만약에 뭐 삼성중공업을 2년 동안 사실 뭐 달에 5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 뭐 1,200만 원 이렇게 가져갔으면은 지금쯤 그래도 이제 즐기기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2, 3년은 더 가져가야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아까 전에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이거 사세요 해갖고 사면 장기 투자할 수 없어요. 제가 이런 소스들을 드리면은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와 파생되는 관련돼 있는 수혜받는 기업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아 이게 돈이 되겠다 싶으면 사는 거예요. 그런 기업들 오늘 말씀드린 게 AI랑 XR 확장현실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 40조 그리고 삼성 SDI 중고치 한다 그리고 방산을 말씀 못 드렸는데 방산 계속해서 이제 그 방산 규모를 늘려나갈 겁니다. 전 글로벌들이 뭐다 아시겠지만 이쪽 비용이 늘어나니까 방산 관련주로 지금 현대로템 이런 것들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전기차 관련주들 테슬라, BMW 공급 논의 이런 거 그 저기 뭐냐 이런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이런 거랑 그리고 ESS 시장 저장 시장 그 에너지 저장 이 배터리 시장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이거 관련돼 있는 기업들도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그 가상현실 관련돼 있는 증강현실 관련돼 있는 기업들 그리고 뭐 AI 관련주들 그리고 폐배터리 관련주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JW 중기제약도 제가 AI 관련해 가지고 또 엮이고 하니까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바닥이고 하니까 오늘 매수를 했던 거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거고 주식이랑 이제 저가에 사서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급등주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 한 번 더 유념하시고 급등주는 일단 저가 아니죠. 올라가 있는데 그게 저가겠습니까? 예, 뭐 더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헛된 희망으로 이제 들어갔다가 물리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저는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증권 가지신 분들